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여러분들 5월의 마지막 거래일도 내일 딱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제 우리가 6월 증시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이제 딱 내일 하루, 5월 31일 증시 딱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5월 30일 화요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 현재 시간 오후 5시 49분을 지나고 있네요. 이제 시간의 거래도 10분 정도만 후면 마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영상을 일찍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썸네일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6월 딱 하루를 6월까지 이제 딱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의 미들맨 삼성전자가 급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도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이라도 사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사십시오 라고 제목에다가 적어드렸는데, 이게 과연 삼성전자를 지금 사라는 말씀인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을 사라는 의미인지 요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주가 자체도 너무나도 좋고, 그 다음에 외인들이 이 반도체를 매수하는 이 힘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야, 이거 과연 코스피 3300포인트, 우리 이전 코스피 고점 라인인 33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탈환할 수 있는 상승장이 나올 수 있을지, 요거 한번 가능할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5월 30일 이제 증시고, 사실 오늘보다는 내일 증시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가능성으로는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는 6대4에서 한 7대3, 8대2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마감된 포인트로만 놓고 본다면, 오늘까지의 시황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만 놓고 보게 된다면 6월달에 우리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증시에 대한 기회, 저는 한 8대2에서 9대1 정도까지는 오늘로써 올라와 주지 않았나. 그리고 내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만 잘 마감해 준다면은, 저는 또 뭐 삼성전자가 될지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될지 반도체가 될지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올라갔는데 디스플레이가 될지 아니면 다른 기타 섹터의 종목군들로 하여금 우리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지, 요거 저는 가능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요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 부분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삼성전자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자체를 살짝 띄우면서 출발을 했고요. 이 시가를 띄우면서 출발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우리 어제 대체 휴일이었기 때문에 어제는 증시가 쉬었어요. 근데 저번 주 금요일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부채한도 협상에서 꾸준하게 협상을 시도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분위기로 일단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측에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이제 타협을 거의 봤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아마 내일 정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협의 방안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가 주게 되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코스피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쳤고, 시가를 조금 띄었다가 장 초반에는 살짝 내려갔었는데,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잡으면서 좀 끌어올리면서 망치 캔들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차트가 다가 아닙니다. 망치 캔들 잡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차트 캔들의 모양보다는 실제로 큰 그림의 추세라든지 큰 모양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일단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시죠? 그래서 일단 뭐 주봉이야 저번 주에 마감이 됐었던 거고,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일단은 여태까지 한 2년 정도 동안 많이 뺐었던 코스피 지수가 조금씩은 방향을 틀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수급 또한 좀 많이 달라붙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한 6,700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은 외인 기간 뭐 그렇게 많이는 알지만 동반순 매수세 보여주었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인들이 매수를 잡아줬습니다. 그죠? 다만 일단은 옵션 쪽에서는 개인들이 좀 상방 쪽으로 가져가 주었기 때문에 내일은 좀 올려줄까라는 거 이 부분 조금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 단기간 쪽으로는 그래도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외인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위로 올라가는데 많이 배팅이 되어 있어요. 뭐 선물이 됐던 옵션이 됐던지 간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현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증시가 올라가는데 배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부채 한도 협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FOMC 회의에서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 이런 것들을 단행하면 어떠지? 여러 가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상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개인 투자들은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죠? 그 포지션상으로 일단 6월달에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까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그 이후에는 폭락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는요, 그 이후의 포지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다만 예측하지는 마시되 지금 당장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오늘 1%대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고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단계적인 D 라인선 밟아주게 되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내일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재까지의 힘은 최근의 힘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셌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로 수급이 많이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느낌은 아무래도 개별 종목군들이 아니라 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로 수급이 많이 물밀듯이 많이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전반적인 일반 종목군들이 조금 더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그렇게 힘이 많이 있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코스피 대형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가져간다면은 개별 종목군들이 또 많이 튀겠죠. 이런 흐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큰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마감되는 것만 잘 마감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인들이 오늘 하루에만 4,400억 정도가량 매수를 가져가 주는 모습이었고 이를 개인이라든지 개인과 기관은 좀 매도 포지션이었네요. 일단 뭐가 됐던지 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딱 요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5월 23일 날 딱 요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6월 돈 벌 준비합시다가 5월 23일이었어요 여러분들. 5월 23일 그리고 나서 요 5월 24일 5월 25일 그리고 5월 26일 화수목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드렸는데 이때 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돈 벌 준비하십시오. 반도체 썸머랠리 여기 딱 써있죠. 반도체 2차전지 썸머랠리. 그 다음에 뭐 손절 고민하신 분들 근데 6월에 증시 그 다음에 등등 기다리면 돈 법니다. 다 요거. 자 그럼 5월 23일 날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게 되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5월 23일 날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5월 23일이 딱 요때입니다. 요때 5월 23일 여기죠. 정확하게 삼성전자는 한 68,400원대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에서 68,000원에서 72,000원대까지도 제법 좀 올랐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죠. SK하이닉스가 그 당시에 제가 저번 주 화요일날 영상을 촬영을 드리고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급등하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격도 많이 벌어지고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세 상승장의 서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눌렸을 때 우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들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돈이 달라붙어주는 곳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는 항상 그 기회를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눈 뜨고만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아무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주잖아요.
만약에 제가 요때 이 노란색 동그라미 쳤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 증시에 돈이 달라붙어주고 있으니까 기회장 돈 벌 기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누차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수익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어줍니까? 아닙니다. 항상 돈이 많으시고 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자유를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요 항상 뭔가 끊임없이 본인의 기회를 찾고자 본인이 기회를 계속해서 쟁취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노력하세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가 최대한 퀄리티 있게 알찬 정보, 좋은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앞으로 꾸준하게 이제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러한 부분 우리 같이 수익 가져갈 수 있게끔 저는 막 실제적으로 뭐 추천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 잘 봤습니다. 부럽죠?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데도 보면 거의 다 비슷하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사실 누구라도 할 수 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편집이 다 가능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시황은 이렇고 시장의 그림은 이러하고 돈은 어디 쪽으로 붙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느 쪽에 돈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배팅했었을 때 그 소중한 자산이 불려질 수 있는 건지 1000만원이 1500만원 되고요 5천만원이 7천만원 8천만원 되고 1억이 2억 3억 되는 거 이러한 흐름은 저는 단언컨대 시장을 먼저 읽을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섹터, 돈이 들어가는 섹터 찾으셔야 되고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을 찾으시는 게 진짜 베스트다. 그게 저는 6월 달에 사실 지금도 영위를 하고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가서 수익을 받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6월 달도 늦지 않았다. 이제 딱 내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 오늘 좋았습니다. 반도체 섹터 쪽은 오늘 전반적으로 괜찮았었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쪽도 됐고 반도체 재료, 부품 여러가지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한 1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뉴스가 나왔던 거는 무슨 전장 사업을 새롭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서 올랐는데 그러면 LG전자가 앞으로 방산 관련주가 되는 건지 일단 그거는 사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저는 이게 전장 사업으로 올랐건 뭐가 됐던 저는 뉴스는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뉴스는 그냥 어떻게 짜집게 해가지고 내면 그만인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뉴스가 무조건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여러분들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얘네가 여태까지 많이 급등했었던 이유 뭡니까?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친듯이 올라갔었을 때 무슨 얘기 떴었습니까? 이거 2000죠. 에코프로가 앞으로 확정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라고 했어요. 이미 확정된 매출.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0만원대에서 좀 주저앉았지만 얘 얼마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1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간다고 그때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뉴스를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로 득이 될 뉴스인지 아니면 나를 꼬시기 위한 뉴스인지를 정확하게 포착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시적인 부분이라든지 뉴스적인 부분을 많이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아시겠죠? 그 외적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잘 잡고 매도 타점을 잘 잡는 부분은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괜찮았습니다. 그 외에 뭐 2000지 쪽 같은 경우에도 버텨주거나 어느 정도 조금 반등 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섹터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역시나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이죠? 최근에 자 요걸로 설명드릴 텐데 자 외인들 요렇게 한 달 동안 얼마 들어왔습니까? 한 달 동안만 이게 거의 한 7조 정도가량 될 겁니다. 아니군요. 두 달 동안이군요. 두 달 동안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딱 두 달 동안 3월 맞나요? 3월? 4월? 3개월 동안 있네요. 3개월 동안 정확하게 7조 정도가량. 최근에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최근 한 달 동안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왔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거다 보니까 한 달 동안에만 삼성전자의 2조 4천억, 세 달 동안 7조,
2조 4천억, 3달 동안 7조. 그죠? 그래서 3달 동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은 7조로 이만큼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외인들. 기관이 아닙니다. 외인들입니다. 그럼 외인들이 팔면 주가는 내려가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래도 개인이 가져가는 힘이 좀 약하기 때문에 기관이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기관과 외인이 손바뀜이 일어나게 가면서 기관이 끌어올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끌어올리는 힘이 조금 더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흐름은 저는 너무 좋고 이 흐름을 내일까지만 좀 잘 마감해 주게 된다면 물론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눌려주게 된다면 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해도 괜찮을 거고 만약에 조정 없이 그대로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보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냥 또 지금도 그냥 멀뚱하게 쳐다만 보시면요. 6월 초반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튀어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냥 반도체라든지 일반적인 지수가 올라가고 일반적인 종목군들 많이 튀어 올라가는 저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섹터에 그 종목군들 튀어 올라가는 거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거예요. 올라가네? 나 3하로 하다 보면은 그냥 3, 4일만 하더라도 푹푹푹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 이거 뒤처지는 거냐? 나 매수. 근데 올라갔을 때 매수했다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회 반드시 잡는 건 제가 잡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게 환율 차트인데 환율 차트 이거 말고 다른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시니까. 자, 대신에 제가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돈이 달라붙어주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반도체 쪽 저는 반도체 쪽에 만약에 흥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인공지능 AI 이쪽에도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죠? 반도체 강국. 그죠? 다시 한번 세계를 반도체로서 제패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아직까지는 제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안정 흐름은 아닙니다. 안정 흐름은 아니에요. 지금 크게 보신다면 아직까지도 누가 보더라도 반등 추세로 있거든요. 반등 추세 있고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다. 근데 뭐로 튀어 올라갈지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규제,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서도 6월달에 이제 위성을 발사를 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앞날을 누가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안 일어나게 바라고 여태까지 사실 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도 봤듯이 사실 옛날처럼 막 총 쏘고 이런 부분 막 칼총 쓰면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요새는 그냥 아니다 싶으면은 3차 대전은 말 그대로 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러게 된다 뭐 생화학 무기라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은 인류 자체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모든 나라의 각국의 정상분들이라든지 좀 높으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느 정도 조금 국가 간다라고 그런 건 있겠지만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도 아니었게 됐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심오하게 다룰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미국의 부채한도 요거에 갑자기 빠그러진다든지 아니면은 기타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환율을 예측하는 건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도 뭐든지 간에 추세는 이걸 좀 깨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금값 대신에 금값 자체가 이게 보시면 골드 선물인데 금 선물입니다. 최근에 금값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거 생각했었던 것보다 최근에 뭐 전쟁 관련 이슈도 그렇고 뭔가 좀 금값이 오를 수 있을 만한 뉴스거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내려갔다는 거는 예상보다 좀 나쁘지 않다. 아시겠죠?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찍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추세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금값이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유가 자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하락, 좀 내려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마 최근에 휘발유 차 기름 넣으시는 분들은 휘발유 값이 조금은 싸졌을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또 이건 유가가 내려간다면은 그건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 좀 낮아집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FOMC 6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을 할지, 이게 약간 좀 6월 중순 정도 가면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돈 달라붙어주고 있으니까 코스피가 3,300 가고 4,000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방금 전에 밑밥을 계속해서 깔아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항상 그때마다 대응하고, 삼성전자가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종목군이 다 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다가 일정 부분 뭐 지금이 72,000원인데 72,000원에서 뭐 8만원까지 갔든 뭐 얼마까지 갔든지 간에 올라갔다가 또 아닌 것 같아, 대외적인 부분이 있던 뭐가 됐든 이 정도면은 이제 더 못 올라갈 것 같아, 차익실현 매물로 해가지고 매도 물량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가 끝이거든요. 그러면 또 쭉 내려오고, 그러면 또 내려오면서 다른 섹터에도 돈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럼 또 그 다른 섹터에 또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먹고, 이게 계속 선순환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버텨줍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잘 버텨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뭐 나쁘잖아요. 다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여기 라인권에서 버텨주고는 있죠. 여기 라인권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상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 버텨준다 해가지고 여기가 무조건 바닥이다?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바닥이라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만 봅니다. 지켜봤다가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매세가 달라붙어 주면은 그거 포착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은 그러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저번에도 에코프로보다는 만약에 제가 매수를 한다면 저는 LNF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좀 반등 주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나름 반등을 잡아주는 모습인데, 일반적인 종목군들이 그래서 거의 올라가는 종목군들 올라가는 대로, 그 다음에 좀 약한 흐름은 약한 대로, 약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힘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힘있게, 그 다음에 좀 약하거나 버티는 종목군들은 그냥 그대로 약하거나 계속해서 버티는 느낌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제가 내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감이 되고 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또 뭐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제가 저번 주 영상에 요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매수하면 무조건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나요? 지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외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주니까 무조건 올라가니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라는 꼭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자, 삼성전자가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끌어올리는 게 외인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내릴 때는 외인들이 팔면서 내리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아니면은 얘네들이 안 파는데 그냥 내려간다? 그러면 그거대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외인이라든지 기관이 계속해서 물량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뭔가 있으니까 사겠지 하면서 같이 덩달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물론 그게 확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나쁘진 않은데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확률적으로는 반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용 반대 매매장이라든지 그냥 하락장이었을 때도요, 일반적으로 외인 기관이 많이 매수 물량을 잡아 있는 종목들도요 후두두둑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떨어졌어요. 6,500원짜리가 2,4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한 반의 반토막 나나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하락하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요, 자, 하락하기 전에 보시면 외인들이 매수 물량 엄청 많이 잡았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그죠? 보면은
외인 수량이 460만 주, 기간 보유 수량이 250만 주. 그죠? 이 당시에 휴마시스를 보유하고 있던 외인기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겠죠. 그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봐봐, 외인기관이 이거 물량 계속해서 매집하잖아. 휴마시스가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죠. 그럼 돈도 많이 벌었겠, 얘네가 그 당시에 코로나로 돈도 많이 벌었겠다. 앞으로 사업 진출하는데 뭔가 그런 거 터지면 주가 올라가지 않겠어? 기대감, 배팅합니다. 근데 뭐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마련돼 있고 진짜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면은 휴마시스의 주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겠죠. 근데 튀고 추세에 이르니까 돈이 빠져나가니까 쭉 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마 SD 바이오 센서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인데 이 당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인이 거의 한 1550만 주 가지고 있었죠. 그럼 외인들이 1550만 주를 얘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SD 바이오 센서 그 코로나 진단 키트 엄청나게 많이 팔아가지고 돈이 많이 현금을 쌓아놨을 텐데 이거 가지고 뭐 하겠지, 기대감.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배팅. 근데 막상 주가는 내려가죠. 그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인 기간에 산다고 무조건 올라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주식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느 정도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외인 기간에 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 산다고 수익이 났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여러가지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러면 무조건 개인이 사는 게 올라가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을 너무 맹신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개인만 사는 것보단 외인을 사는 게 낫긴 하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외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특정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체라면은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특정 부분이 손절을 치고 그 손절한 부분을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가는 종목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요거 일단 오늘 시간으로 좀 뭐가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피롭틱스라는 종목이 올랐네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시간의 상한가 종목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시간에서도 올라간 종목들이 뭐 상한가가는 10%까지입니다. 시간의 거리가 뭔가요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정규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입니다. 그럼 정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거래를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일을 하시느라 바쁘시거나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의 거래로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분 간격으로 계속 막 분초마다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요, 10분마다 한 번씩 10분마다 한 번씩 10분마다 한 번씩 그 주문을 넣은 거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게 시간의 거래입니다. 심플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데 이 시간의 거래는요 일반적으로 주가 차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정규장에서 5%의 상승이 끝났어요. 근데 시간의 거래로서 10% 올랐어요. 그런데 차트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시간의 거래로만 그냥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서 거래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한 용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주가의 큰 이 거래량으로 인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블락들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큰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하면은 이 시간의 거래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배제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뭐 종목 추천한다고 문자도 많이 오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새는 단톡방 같은 게 또 많이 하죠. 저희는 단톡방 같은 거 절대로 하지 않아요. 거기서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다 시간의 상한가로 자기네들이 수익 많이 봤다고 자랑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얘기는 안 하죠. 시간의 상한가 종목인 것을. 자,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 이제 9.9% 올랐습니다. 거래량, 매수량 많고,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량 좀 많이 튀었죠. 그러면은 얘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초가가 10% 이상에서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시가 내일 미국 증시가 폭락하지만 한다면. 근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시간의 상한가 종목 중에는 거의 10종목 중에 7, 8개는 그대로 쫙 뺍니다.
윗꼬리를 달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쫙 뺍니다. 왜냐?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달라주기 때문에, 특히나 단타하려는 물량들이 많이 달라붙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뛰었는데 살짝 내렸는데 개인 물량이 안 타? 올립니다.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줄 아신다면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괜찮긴 한데, 요새는 이제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는 분들 보면은, 물리신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요런 종목군들 위주로 많이 물리세요. 그리고 오늘은 피롭티스 같은 경우에도, RF 세미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올랐네요. 근데 이거는 뭐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고, HB텍 일단은 내일 같은 경우는 피롭틱스, 그 다음에 RF 세미는 어디서 출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맥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한농화성, 그 다음에 크리스탈 신소재, 그 다음에 신도기연, 투루엔, HB 솔루션 요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튀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크리스탈 신소재, 그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피롭틱스가 가장 저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굳이 단기로서 많이 먹자라는 생각보다는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접근하시는 게 저는 더 안정적이고 수익을 많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그 동부건설이었나요? 동부건설 이거 시간의 상한가, 그때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딱 요날 5월 23일 영상 찾아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5월 23일 날 요날 동부건설이 시간으로 상한가를 떴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시초가 자체 여기서 뛴 겁니다. 이게 얼마 뛰었습니까? 시가를 25% 뛰었어요. 그러면 이거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달라붙었죠. 그래서 윗꼬리 달고 쭉 뺐죠. 음봉 이제 약간 양봉 뜨네요. 이거 수급 볼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당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내리면서 좀 손절 유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손절 유도를 많이 하게 되면서 물량을 많이 접하게 되면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를 투자 방식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시게 된다면은, 이게 앞으로 다시 올라간다 한들 다음번에 다른 종목을 매수하실 때 똑같이 반복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식을 원금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주식을 힘들게 원금 찾으려고 하십니까? 1억 투자했는데 20% 30% 손실 봐가지고 7천만원 8천만원 됐는데, 이 지금 많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7천만원이 1억을 넘어서 1억 5천 2억을 되는 이 마인드가 아니라, 원금만 왔으면 너무나도 좋겠다, 이 마인드시라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냥 은행에 넣으시죠. 왜 주식 투자를 하셨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투자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을 잘 잡을 수 있는, 돈이 달라붙어주는 곳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그림으로는 시장의 그림, 이거를 먼저 아셔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짜로 전문가이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특정 지역, 뭐 여러가지 기타 등등을 다 분석하면서 투자를 하시겠죠. 근데 일반적인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여태까지,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이 여태까지 부동산을 매수하셔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 다 뭡니까? 사고, 그 중간에 IMF가 왔던,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왔던, 코로나가 왔던, 그냥 존버한 겁니다. 그냥 홀딩한 거예요. 장기간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상향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게 큰 그림이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데 부동산을 단기간적으로 맞추려고 하면 맞출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단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시장을 분석하고 거기서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 지금이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아니면 특정 지역이냐, 아니면 소형 아파트냐, 중형 아파트냐, 대형 아파트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나서 돈이 어디로 달라붙어 주는지를 보고 나서 거기에 금리라든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여기야 하면 돈 버는 거죠.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돈을 더 많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을 일단은
일반적인 시세가 커야 됩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있다고 일반적인 지금 막 4억, 5억, 10억 이렇게 하는 집을 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 돈이 달라붙어 주는 것들은 더 찾기가 사실 쉽죠. 거기에 주식은 내가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팔고자 하는 가격에 누군가가 무조건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 주식 같은 경우에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그 안에 1주에서 3주 아니면 더 빠르게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일주일 안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방식을 찾으려고 고안을 내시고 생각해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5월달 우리 계속해서 기회는 오겠다. 그리고 6월 증시도 우리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일반적인 섹터적인 부분이라든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오늘 디스플레이 쪽, 그 다음에 일반 개별 종목군들 요렇게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나마 반도체 쪽 이런 느낌인 건데, 내일 마감이 되는 거 보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감을 하고 내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정확하게 마감이 된 부분 파악하고 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항상 뻘쭘한데, 사이다경제연구소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종목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최근에 요 번호로 문의 남겨주신, 이제 구독했다고 보내주신 분들 몇몇 분 계셨는데, 그러신 분들께 저희가 반도체 쪽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 좀 제법 수익을 좀 보고 계시죠.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매일 오전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010-5917-2348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바로 다음날에 보내드리도록 하니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뭐 달아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